반갑습니다. 네, 광화문에 온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매주 제가 토요일에 나와요. 2주 동안 못 나왔어요. 이태리 촬영 가가지고. 여기 이상하게 하나 있죠? 제가 한국 사진작가의 정혜원입니다. 6년 동안 사진만 찍었어요. 누스키는 한번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오면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저는 아직 회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TMB 글로벌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업 강의를 주로 많이 갑니다. 누스키는 12년 됐네요. 친구가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남들은 친구가 하라고 그러면 도망가죠. 근데 저는 정말 믿을만한 친구가 이걸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저는 친구 말을 좀 잘 들어요. 근데 제 친구, 다른 친구들은 제 말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했던 조직의 탓으로 지금 아주 제가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주로 해외에서만 찍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용 전부 누스키에서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국이 굉장히 안 좋은 시국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경제를 좀 공부했고 실물 경제를 담당해서 이제 예전에 저는 이제 해운공사에서 시작해가지고 좀 올라오신 되시는데 이 정도 되셔야 해운공사를 이런 데 알아요. 나중에 그게 이제 한진으로 되고 대량해운으로 나눠주고 이랬는데 거기서 근무를 시작했고 이제 기업의 성장을 했어요. SK에서 전무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2년, 2003년 그 분식회계 때 젊은 나이에 이제 SK그룹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차렸어요. 굉장히 좀 큰 회사를 차렸다가 1년 8개월 만에 제가 모아둔 30억을 다 날리고 국민은행에 한 5억 정도의 상환 기금을 남겨놓고 했어요. 그때 무렵에 이제 저는 좀 다행히 금수저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금빛 수저였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여유있게 사셔서 집이라든지 이런 건 그대로 있는 가운데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다 날렸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 된 거예요. 다시 오지엘의 부사장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쯤 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남보다는 잘 살지만 예전에 아주 잘 살았던 때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하게 될 때 누스키는 운명처럼 친구랑 이걸 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전달을 받았을 때 그걸 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친구가, 제가 굉장히 친구 중에 제일 신뢰합니다. 그 친구 굉장히 가난한지, 예전에 경복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참고로 나이가 여기 있는 예쁘신 분들보다 훨씬 많아요. 아버님 나이가 보시는데.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진짜로. 알고 토요일까지. 저는 진짜 딴 일을 하고 있을 사람인데, 오늘 제가 62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연식 꽤 됐죠. 그러니까, 이 기간에 우리 때는 공부를 꽤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좋은 고등학교도 가고,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어머니가 보신탕집을 해. 보신탕이 뭐냐면요, 게를 삶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근데 동대문 쪽에 이렇게 요만한 탁자 4개 놓고 해요. 이 친구는 학교 끝나면 가서 식당도 닦고요. 남동생이 둘이 있어. 아들만 셋인데 걔들도 이렇게 공부시키고 그래요. 경북이 옛날에 경북 서울에도 좋은 학교거든요. 근데 과외는 안 하죠. 정통 종합영어나 여러분 혹시 수학의 정석, 홍성대죠. 이런 거 우리 다 공부했거든요. 살점이 없어요. 정말. 방금 하신 말씀을 제대로 저희가 사줬어.
그런 정도고,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일하거나 이러면서 그 연대 상대를 해서 굉장히 공부 잘한 거예요. 재수 안 하고. 근데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LG, 그러니까 금성사를 들어간 거예요. 한국의 방판 사업을 처음 만든 사람이 그 친구예요. 근데 그 동생들 있잖아요. 가난한 동생들을 지가 공부시키라고 3명이 연세 상대를 나왔어요. 그 연세 춤추에 보면 맨날 나와. 그 삼형제가. 그 가난한 집에서 연세 상대를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부잣집 완전히 과외도 못 가. 재수도 가기 힘든 학교를 서울 상대 답으로 주는 학교예요. 근데 동생들을 회계사하고 변리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아니라 나는 동생들을 이렇게 사자로 만들어 놓은 그게 하나가 인생사 보람이야. 너도 사야. 남사 아니잖아. 너 금성사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젊은 분은 몰라요. 그때 금성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신뢰가 있잖아요. 성실하고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이루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게 훌륭한 사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교육의 사다리를 통해서 열심히 근면하게 공부하고 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지금 왜 국민이 분노하냐면은 이렇게 말도 22억짜리 삼성에 사두고 또 수 100억을 써가지고 학교도 그냥 가고 싶고 이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한테는 박수 보냅니다. 저는 그 친구한테 굉장히 박수를 보내요. 이 친구가 누수킹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했다면 저도 한번 갸우뚱 하죠. 근데 파고 들어갔던 거예요. 이 친구는 주는 게 있었어요. LG 상사의 남경 지사장, 난징이라고 그러죠. 지사장 하다가 이제 나와서 LG 그룹에 들어가는 모든 용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운명처럼 고등학교 한 7년 선배가 한국이 치질이도 안 되니까 2004년 이럴 때는 그러니까 2004년 5년은 한국이 잘 안 됐어요. 그 무렵에 제가 2005년에 내려왔으니까 그때 누수킹 사업자가 1870명이고 650억 팔았어요. 지금 5천억 넘게 팔잖아요. 거의 10,000명 가까이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규모가 그때 조금만 했을 때예요. 근데 이 친구는 중국에서 상업을 하다 보면 비전이라는 게 있죠.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확신이 비전입니다. 그걸 보고 저보고 그 선배가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니까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걸 해보라고 이메일이 온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의 스폰서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회사로. 그래서 이제 운명의 성능력 1번 출구. 거기서부터 이제 강의를 저는 남의 얘기를 가지고 친구 가져 있었는데 정보가 없잖아요. 그 상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예요. 제가 회사를 다니니까 2시간이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왔더니 찾을 때가 힘들더라고, 스타벅스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성능역 버스 타고 1번 아니 버스가 아니고 지하철을 제 회사가 의지도에 있으니까 와서 계속 강의를 보름을 들어. 보름을 들으니까 전부 여기 사장님 아주머니들이야. 강의하시는 분들이 여자세요. 그래서 근데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누수킹 굉장히 좋은 회사 저거 하면서 제품이 이거 한번 바르면 죽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해서 15명이 그렇게 거짓말을 못해요. 똑같아. 이 얘기가 아주 하나같이 똑같아. 근데 이 친구는 전화가 와요. 알아보고 있냐고. 나 책임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업의 간부니까 출근이나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갔어. 확인해보고 유타로. 가서 보니까 저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 있잖아요. 가보셨나요? 가보시면 근데 그리고 그 직원들이 너무 품성이 좋은 거야. 그리고 평판이 좋은 거야. 레퓨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기업은 평판을 보거든요. 너무 좋은 회사래요. 유타의 넘버원 기업. 근데 이제 회사를 이제 방문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친절해요. 그냥 단체로 때로리고 오잖아요, 누수킹은. 근데 혼자 동양에 노란 놈이 하나 오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적당한 영어를 해줬더니 너무 행복해요. 누수킹 사업을 알아보러 왔다. 보니까 딱 들어갔는데 이 숟가락이 옆에 보면 뉴욕 증시에 상장된 게 있어요.
괜히 온 거예요. 돈 안 쓰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랑 믿을 수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 당시 한 8개 회사가 상장돼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이 안만할 포스코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그 KB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게 상장이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14개가 상장됐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는 믿을 수 있구나. 그때 파이웨이는 몰랐고 그리고 이게 여자 사장님이 그걸 잘 모르니까 설명을 안 했어요. 제가 와서 막 설명 많이 했어요. 파이브웨이 뭐라는 거. 그래서 사장님 잘 아세요.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강의를 했어요. 왜냐면 독특한 인물이 나왔잖아요. 경제를 유일하게 좀 알고 기업에서 간부를 했던 사람이 하니까 전국구였죠. 제 일을 안 해요. 아니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고 또 제 체험을 듣고 싶어서 뭐 부산 찍고 뭐 이렇게 대구 찍고 하면서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첫 강의도 저는 뭐 백상회에서 한 게 아니라 서울센터에서 700명 모아놓고 처음 한 거예요. 근데 원래 강의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이게 엄청난 규모로 주식이 커져가는 현장을 저는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저도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누스킬 하면서 딱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선임연구원인데 그놈이 대학교 때 대학 2학년 때 제가 이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근데 때로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제가 사업에 30억을 날려 지금 돈으로 100억이 넘죠. 그 돈을 날렸는데도 14일 동안을 물 안 먹고 안 먹고 죽고 싶더라고. 패배감 때문에. 근데 누스킬 하면서는 그런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야, 이게 해보니까 제가 한다고 하면 다 따라할 줄 알았어. 아무도 따라하지 않아요. 저는 그 유타에서 그 에벤빌 경유에서 한국 올 때 비행기 속에서 그 운명의 12명을 그리기시작하고 뭐, 와이프 1번, 처제 2번, 뭐 용감한 우리 친구 부인들 3, 4번 쫙 그럼 다 대학로돼. 그만큼 그리고 저는요 가끔 제가 강의할 때 2달 동안을 제 이름으로 산 거예요. 남들은 사면은 뭐 그때는 뭐 6%인가 얼마 줬죠. 저는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뭔가 좀 자동화 시스템이 좀 잘못된 건가. 그래서 제 이름으로 샀더라. 1대 이름으로 샀어야 돼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 사업을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보면 대한민국 기라사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뭐 김래진아 사장이라든지 지금 뭐 강병원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뭐 강하원 사장이라고 아세요? 육중하신 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꿈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레게나 사람처럼 여유 있고 뭐 의사의 아내로서 품위를 유지했던 사람도 성공했고 강하원 사장처럼 정말 끼니를 걱정할 정도의 사람이 성공했고 강병원 사장 월급쟁이를 하다가 조금 망가져서 했지만 또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편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크게 성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반성해야 될 과제인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살만한 게 좀 있으니까 크게 뭐 이렇게 막 헝그리 정신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들, 헝그리 정신이 있는 사람들, 의지가 있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저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저희 팀 강의를 위해서 그 성능역에 가면은 412호에 거기서 제가 우리 팀들 11시부터 12시 반까지만 제가 봉사해요. 그것만 꾸준하게 해요. 해외에 나가지 않을 때. 그리고 너무 미안해서 일산에 저희 팀이 좀 많아요. 그래서 화요일날 우리 집으로 오픈하우스예요. 예전에 사무실에서 했는데 경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 집을 오픈해요. 그래서 제가 커피도 내려주고 뭐 이렇게 간식도 준비하고 그게 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는 3가지 낙이 있어요. 그 삼여락이라고 부모가 건강하시고 살아계시고 형제가 안온해 우애가 있고 그게 첫 번째 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굽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남을 설득거나 남을 취하지 않고
자기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 중국에서는 오전에서 그 두 번째로 생각해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서 많은 것을 내가 그 배움을 얻고 또 내가 천하의 영재를 구해서 그를 교육시키는 게 산락이라고 해요. 누스킨 오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이 파나렉스를 하고 누스킨 해봐요. 우리 부모의 얼굴이 다른 부모의 얼굴과 다르다는 거예요. 건강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냈어요. 90에. 다리가 만약에 어머니께서 부러지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얼굴은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계 완전 그 김태희야. 아니 그 여기 이사서 오실 알아요. 우리 어머니를 보면 사람들이 반해. 그 누스킨으로 빚어진 얼굴. 그리고 피곤해서 아직 90세에 달리지는 못했고 피곤해서 걷는 모습. 그러니까 부모를 아웅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한테 전달을 했다. 그럼 또 형제도 지금 레지나 사장님께서 그 언니한테 전달을 해서 같이 함께 웃으면서 하면서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를 이렇게 안온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누스킨 사업이 그 최순실처럼 그렇게 해서 되나요? 그건 되지 않잖아. 내가 땀 흘려 일한 만큼 누스킨을 뛰는 만큼이에요. 왜 레지나 사장이 내가 아까 저기 김원주 사장님한테 그랬어. 오늘 강의를 해주고 밥을 먹는데 레지나 사장님이 나보고 사장님 화가 나는데 이달 봉급이 9,800밖에 안 들어갔대. 그래서 나는 연봉이야. 근데 왜 그러냐, 이경수 사장 스폰서가 1억 5천이 들어왔대. 그게 그들의 월봉이에요. 그건 어떻게 왔느냐, 정말 남을 얘기. 레지나 사장 당신은 신랑이 그 연세대 의대를 나온 유명한 안과 의사 아니냐. 당신들은 몇 대째 잘 살고 있는 금수지 않냐. 그렇게 잘 되나. 천만의 말씀. 100명 이상한테 거절당해. 첫 번째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100명으로부터 거절당해. 내가 그 얘기로 깜짝 놀랐어요. 100명으로부터 내가 거절을 지금까지 100명한테 전달도 못 해봤어. 근데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는 9,800원, 난 1,400원 벌어 그 달에. 그 차이예요. 물론 프로모션 기간이니까 조금 수입이 높죠. 결국은 누스킨은 철저히 적은주의입니다. 열심히 뛰면은 결과를 얻어내고 뛰지 않으면 전혀 결과를 얻어낼 수 없어요. 아무리 금수를 가지고 나와서 지가 사서 쓰더라도 그건 그런 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스킨은 처음에 여러분이 그 선택할 때 제대로 선택됐는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선택해서 잘하고 있는가. 항상 일상을 잘 사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교육과 돈을 대물림하는 게 아니라 자식 세대에도 질문을 대물림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 있죠. 니체 아시죠? 그 철학가. 그 사람이 그 한마디 나는 정말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일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 Y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방법, How를 찾게 돼요. Y가 먼저는 의미거든. 내가 누스킨 하는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보세요. 사장님 뭐 꽤 하셨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늠름해 자세가. 아니 거의 뭐 다이아몬드 이상급의 포스가 나오는데 여기 잘하는 분들이 모인 거예요. 저는 잘 몰라. 저 누스킨을 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A 와서 누구 얼굴을 아는 게 아니고 제일 행복한 건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왔을 때 보였던 분이 계시면 저 굉장히 오늘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초창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저를 봐주셨던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자 10년 이상씩을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어느 이게 월급을 주나요? 이 조직이 월급을 주는 줄 10년, 20년도 있겠죠. 안 주는 조직에서 저처럼 10년이 넘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성공을 한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제가 월급쟁이는 안 하고 강의 수입이 없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돈을 벌어요. 이런 게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이 정도 누스킨 사업이면
좀 아꼈으면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누스키는 이제 노년이죠. 근데 어디 가서 노년이라면 제가 기분이 스스로 나빠지기 때문에 중년이라고 그래요. 이 중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필요한 것을 누스키로부터 얻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매년 작년에 터키 그리스 가고 그리고 가면은 저는 혼자 촬영을 가기 때문에 버릇이 나빠가지고 여행 갈 때 비즈니스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비기싸 제일 비싸. 그리고 호텔에 가면 잠은 좋은 데서 자야 돼요. 음식은 맛있는 걸 먹어야 돼. 돈 쓸 건 전부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건 저는 누스키를 걸었어요. 철저히.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도 물론 충분히 돈을 벌고 있지만은 그런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하면서 경험을 넓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스키만 막 11년간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여러분 얘기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누스키를 하고 있으면서 누스키 외의 사고를 보는 사람이 누스키를 바라보는 눈이 어쩌면 더 정확한지 몰라요. 누스키는 사람은 누스키나마 내가 누스키마도 몰라요. 근데 누스키도 알고 또 누스키 밖에서도 누스키를 바라보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듣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 겨울 축축한 겨울에 덕담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하면서 이걸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혹시 등산가 중에서 조지 멜로니 아시는 분? 조지 멜로니는 에베레스트 산을 소위 말해서 2번 정복을 했어요. 3번째 정복으로 갔다가 죽어. 지금도 시신을 못 찾은 거예요. 산악인들은 딱 그래요. 마운틴 잡지 기자가 2번째 도전을 마치고 3번째가 안 되니까 위험한 1953년도 이때는 위험해요. 장비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왜 또 위험한 에베레스트 또 오르려고 하느냐? 그분이 하는 말씀이 딱 이거예요. Because it is there.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르지만, 기자는 모르지만, 그는 가야 될 이유를 찾은 거예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 자기는 가야 될 이유를 찾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의미를 몰라. 산에 왜 가지? 누스킨 하는 사람들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왜 누스킨 하지? 그러면 누스킨을 자기가 의미를 새겨. 누스킨 해야 될 이유.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누스킨 잘하죠. 누스킨 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제가 인터뷰식으로 해봤어요. 예전에 내가 책을 써주려고 했어. 누스킨 하는 성공자들을 가지고 책을 한번 써보려고 했어. 출판사에 부탁을 했어요. MBN에서. 근데 누스킨 하는 작자가 누스킨의 성공자를 평가한다는 게 우습더라고 제가 볼 때.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누스킨 하는 성공자들을 저는 김국주 씨 천만장자하고 제일 넘버원이죠. 거기부터 전부 강의 제가 다 했으니까 한국에 천만장자가 오면은 한국회관 같은 데 가서 제가 다 강의를 해서 그분들하고 잠시 인터뷰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성공했는가? 그들은 하나같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Y가 있는 거야.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 Y를 안 만들고 자꾸 방법을 찾으려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방법은 Y를 정확하게 습득한 순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왜 Y를 제가 강조하냐면요. 지금 여러분 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저를 초대한 목적은 사실은 한국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안으로서 누스킨이 어떤가를 좀 알아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선생님께서도 좀 염려하시겠지만 한국은 경제가 그동안 상당히 성장해온 국가였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여러분 KDI라는 기관이 있어요. 한국개발연구원이에요. 코리아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라고. 근데 이 KDI는 비교적 정보편을 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 평가가 한 2.5% 된다면 한 3% 정도로 이 사람들은
불러요. 실제. 그러면 얘네들이 올해 5월 달에 2.7%로 금년도 경제 성장을 봤어요. 근데 4일 전에 2.4%로 0.3% 하향 조정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거덜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약 4%의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용이 창출돼요. 40만에서 50만 명 정도의 그 젊은 대학생이라든지 유유 노동력을 끌어들여서 산업 생산을 활력화시켜요. 근데 요 3% 언더로트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물론 선진국의 자원국가들, 안정된 국가는 2 내지 3%로 해요. 약 2%입니다. 근데 유럽이 뒤집어진 게 0% 성장률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아직까지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면 고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자를 안 올렸죠. 이자 안 올렸어요. 그동안. 몇 년째 제로금리야. 근데 이번 올린 거 알아요? 0.25%. 이런 무서운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요. 약 4%대 정도의 성장에서 여기 중국처럼 6%대의 성장에서 조금 떨어진 거, 5.5로 떨어진 거, 여기 3.8로 떨어지면 버텨냅니다. 근데 이거예요. 수입이 2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생계비 원래 외에 그 사람들은 운동하는 데 가서 돈을 쓰고 옷도 사 입고 외식비를 쓰고 그거만 줄이면 돼요. 부자는 그걸 줄이면 돼. 근데 한 달에 150만 원 버는 사람은요,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의료보험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써야 될 돈은 많은데 이렇게 근데 이거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요. IMF가 이미 우리 경제 성장률을 2.5%로 본 거예요. OECD도 2.3%로 본 거예요. 그럼 우리 경제는 점점 성장해서 멈춰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 4, 4분기가 10월에서 12월은 0%예요. 0%. 0%라는 건 뭐냐면 성장 안 하는 거야. 누가 0%라고? KDI가 그런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IMF 때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IMF 때 4, 4분기가 0%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한 번 있었어요. 지금 세 번째. 근데 그때는 IMF 때는 전 세계 경제가 좋았어요. 그리고 버블이 끼었어. 거품이 끼니까 우리가 수출만 잘하면 먹고 살았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형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울 만한 사실은요. 우리 수출 어디다가 다 해요? 중국이에요. 26%예요. 미국 12%밖에 안 돼. 우리는 중국에 수출하는 게 너무 많아. 우리가 지금 경제가 그렇게 크게 성장 안 하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중국에서 싸게 공급되는 공산품을 우리가 썼던 거예요. 한국에서 백양 메리아스 쌍방울 이렇게 좋은 사람들 사입으면 빤스 한 장에 예를 들어 2만 원에 산다면은 중국 빤스 30만 원에 사 입었던 거예요. 월급 조금 줘도 그 다음에 그 농산물들 한국에서 시금치를 만들면 한 달에 3천 원 한다면 중국은 1,500원에 먹었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안 올려줘도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덕을 봤는데 더 덕을 본 건 중국은 무작정 한국을 사랑해줬어요. 그동안 사랑해준 거예요. 막 사준 거예요. 중국은요 한류하면 미쳐버려요.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중국이 한류로 팔아먹었던 게 2조가량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11월부터 끝난 거 아시죠? 한류 하나도 화가 안 내주죠. 우리 가는 거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드 때문에 사실은 사드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방어를 위해서 중국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좀 중요한 정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달라이라마라고 아시는 분 있어요? 티베트를 이끄는 지도자죠. 정신적 영적. 달라이라마를 그 나라의 강요가 만나 상대방 국가에. 그럼 중국은 보복 조치로 8%의 수출을 금지시켜요. 안 사버려요. 근데 그날의 수상급이 만났어. 프라임 미니스터나 아니면 대통령이 만났어요. 16.5%. 항상 적용했어. 그냥 사드는 적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죠. 왜? 여러분 사드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사드는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제가 무슨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안보가 가장 소중하지만 사드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 말하자면 실험 중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럭키드 마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방위산업의 대가요. 럭키드 마틴이 그 무기 팔아먹는 회사예요. 럭키드 마틴. 근데 럭키드 마틴의 럭키드가 누군지 모르시죠? 한국에. 린다킴. 누가 린다? 아니 선생님 대단하세요. 그걸 몰라요? 아이 그렇잖아 젊은 사람. 최순실이하고.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그 훌륭한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또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럭키드 마틴 지금 부도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싸다 안 하면 갑니다. F-35도 다 만들어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해서 100조 정도를 사기로 했어요. 여기서 얼마를 못했어요. 무기는 천물이 미티시잖아요. 근데 윤병세 외교장관도 몰라. 그날 신세계백화점에 바지 주기로 갔어. 몰라. 국방장관도 미팅하러 갔어. 근데 그날 발표돼 누가 했겠어요? 순실이가 한 거예요. 우리나라 신자 대통령. 그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건 저는 제가 이제 가장 한국 경제에 아주 대못을 박아버린 사건이에요. 개성공단도 못을 박았지만 이 사드는요 국민의 협의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롯데가 부지 줬다가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이제 지금 중간 세무조사 받고 불가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중국에 비를 건든 거예요. 사드는 달라이라마를 만난 것보다 훨씬 더 도복 조치한 거예요. 지금 우리 중국의 수출이 16% 떨어져버렸어요. 지금 중국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예전에 미국이 콜록하면 한국은 감기. 미국이 감기 걸리면 우리는 독감이라고 했어요. 그럼 미국이 독감 걸리면 우리는 사망이야. 근데 이제 중국이 인접한 나라에 있으면서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는데 지금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성장이 안 되는데 우리 정부가 뭘 했어요?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집을 사서 경제를 떠받쳤던 거예요. 건설 경기 부양하는 게 제일 쉬워요. 건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내가 3억에 분양받았는데 그게 5억이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성장해 왔던 거예요. 어느 정도. 왜냐면 아파트를 사면은 무조건 올랐잖아 그동안.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1년 전 지금 바로 7월까지도 우리 아파트 사는 걸 부추겼잖아요 정부가. 왜? 이게 부추긴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괴롭네. LTV라고 롱투 밸류라고 아파트가 5억이면은 옛날에 노면적 1억 5천 빌려줬어요 은행에서. 지금 얼마까지 빌렸냐면 60% 빌려줬어. 3억을 빌려줘. 2억밖에 없는 놈한테. 자, 왜 이 사람은 3억을 빌려 이걸 살까요? 금리가 2% 되니까 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산 거예요. 이거 올라줘야 되잖아. 일부 오른 것도 있죠. 역세권 잘 산 사람. 근데 금리가 싼데 지금 미국 금리가 올랐죠. 미국 금리 올랐죠. 네. 여러분 기준금리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가 지금 이제 1%대로 올라왔죠. 치고 가서 0.75에서 1%. 그러면은 이것은 기준금리. 미국 FRB. 한국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에서 은행에 빌려줘. 시티뱅크에 빌려주고 우리은행, 국민에 빌려주면은 예대 마진으로 2% 올리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면 3%를 은행에서 기부도로 잡고 여기다 경제에 따라서 4%, 5%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금리가 지금 내년에 3번 올린다면 2%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보다 항상 2%가 높아야 돼요.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 올리면 한국의 돈을 다 뺏가버려. 가져가버리죠. 우리 한국 주식시장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60%, 65%가 다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삼성전자가 이 재용씨 회사가 아니에요. 제가 신이라고 해서 우리 아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아니에요. 외국인 회사입니다. 우리도 일부 주를 가지고 우리 한국처럼 순환 출자에서 그 주식 조금 가지고 지배하는 한 우리밖에 없어요. 이런 근본적인 것들이 문제가 지금 우리 경제를 허틀어 놓는데 그걸 차치하고 나서라도 지금 주택 경기로 끌어올린 거예요. 제일 끌어올린 사람이 사실 여러분 친박에 있는 최경환 씨는 난 경제를 아는가 싶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40, 50으로 다 풀어버린 거예요. 월급 인컴에 대해서 풀어버린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안 빌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어디를 폭락시키겠어요, 여러분? 은행을 작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조업하고 금융업의 차이를 하나 오늘 알고 가세요. 제조업은 망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TV를 이제 영국 바이어야 100만 대를 내가 영국으로 가져가면 영국 딱 그 바이어들이 와서 삼성전자 시찰하는 거예요. 딱 보고 공장이 돌아가고 막 컨테이너에 물건 실어주고 영국이 불 켜고 보고 뭐 굉장히 좋아. 그러면 딱 돈 주고 계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LC 오픈해서 가져가요. 근데 딱 와서 봤더니 삼성전자에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노사 분규로 하고 컨테이너에 실제 실는 건 없고 맨날 그 노동력들이 이상하게 접해져 있으면은 계약 안 하면 되잖아. 쟤 좀 보이는 거예요. 금융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돈을 어르신한테 어르신 돈이 좀 있어 보이는데 저한테 3억을 맡기시죠. 그러면 제가 3년 후에 이자를 해가지고 보통 이자가 3%인데 제가 8%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믿어야 돈을 빌려주지. 저 사람은 틀림없다. 근데 믿을 수 없으면 안 빌려주죠. 은행은요 철저히 신뢰입니다. 은행은 신용밖에 없는 거예요. 은행은 신뢰. 여러분 국민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커서 역사가 오래되니까 우리가 저 정도만 믿고 맡겨도 되겠다고 맡긴 거죠. 국민은행 일주일 안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딱 국민은행에 갔는데 내가 이자를 오늘 찾는 날이야. 근데 2억을 찾는 날에 이자가 돈 많은 사람. 근데 선생님 이번 주 집일 준모금이 적어서 5천만 찾고 다음 주에 이게 소문이 나죠. 이게 은행에서 왜 제때 돈 안 주면 뱅크런이라는 게 있어. 뱅크. 은행에 예금자한테 돈 한꺼번에 찾아버려요. 저번에 저축은행 사태 봤죠? 번호 나눠주고. 국민은행이라고 우리은행 없는 게 아니라 금융은 기스가 나면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IMF 위기 사실 금융에 기스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2008년 금융위기 다 금융위기잖아요. 금융이 기스가 날 수 있는 요인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 리만 브라더스 이런 데들이 왜 엎어졌는지 아세요? 그게 주택 모기지론 때문에 엎어진 거 아니에요. 주택으로부터 엎어지는 거예요. 신용을 준 회사가. 그래서 우리가 좀 주택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주택이 굉장히 위험한데 우리 한국의 허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취업을 60까지 다녔어요. 저를 신동이라고 그럽니다, 친구들은. 아직 안 잘리고 신기한 놈. 제가 전부 그만뒀어요. 50대 다 그만뒀어요. 공무원 공직에 있고 지금 국회의원하고 이런 애들 선출직만 살아있지. 교수 65세 그것만 살아있지. 일반 기업에 있던 사람 그러면 자영업을 했던 친구들도 있죠. 다 자빠졌어요. 근데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연령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통요 40세에서 49세가 집을 옮기거나 부동산을 주축이 되는 층이에요. 이게 지금 부러진 거예요. 한국의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샀어. 왜? 오를 것 같고 정부가 부추기고 금리가 싸니까. 근데 이게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벌써 딱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멈췄어. 멈췄다는 것은 자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산에 가보시면 제가 잘 알아요. 일산에요 49평짜리 예전에 한 7, 8억 했거든요. 지금 4억 3천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산지구 가니까 2억 8천에 사. 아니 49평짜리가. 그런데 호가는 비싸요. 호가와 시가가 다른 겁니다. 내가 부르는 가격, 내가 원하는 가격과 내가 실제 공급하는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집을 사실 우리는 107% 주택 보급률이에요. 대한민국의 40%가 집이 없지만 한 놈이 5,700채 가진 놈도 있어. 근데 이 107%면 이미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많이 지었어. 아니 지금도 이제 얘들이 이제는 여러분 왜 이게 문제가 생기냐면요. 신용이 있어. 선배가 신용이 있으면 내가 빌려주게 은행에서 개인들 신사랑 집단대출 아파트 분양받아서 중도금은 함께 2,000세대 2,000명한테 전부 중도금을 대출해줬던 거예요. 신용도 안 봐. 이 사람이 건달인지 퇴직했는지 뭔지 몰라. 이런 사람들한테 다 빌려준 게 어디를 부실하게 만들어냈어요. 은행을 부실하게. 자, 이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다가 아니 집세를 낼 수 없는데 아니 그 중도금을 못 내는데 어떻게 돼? 시장이 나와요.
집이 넘쳐 나오면 집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은 그게 경제 1법칙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수요가 많으면 오르는 겁니다. 공급이 많으면 내리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은 공급만이 남아있는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50대 이후가 다 자빠졌기 때문에 큰 집에 못 살아요. 못 사니까 집을 내놓죠. 줄이려고. 이런 집들이 나오는 거예요. 클수록 싸져요. 이제는 집은 투기의 개념이 아닙니다. 투자의 개념도 아닙니다. 주거 개념입니다. 근데도 정부가 부추겼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터져 나온 거예요. 그들이 은행을 부실시키고 은행이 기스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가장 두려운 게 경착륙과 연착륙이 있다는 말 들어봤죠? 경착륙은 툭 떨어지는 비행기가 어쩌다 비행기 타면 기분 나쁜 바이러스 있잖아요. 근데 떨어졌는가 보겠죠. 그 연착륙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경제가 제발 연착륙해지기를. 그러나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출이 계속 격감하고 있습니다. 왜 흑자가 났냐면요. 우리 흑자 나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흑자, 수출 흑자라고 해가지고 막 정부가 매일경제나 한국경제를 통해 부추겼어요. 흑자 났다. 흑자는 수입을 안 해버려서 그래요. 나가는 것만 있지. 우리는 수입을 해야지. 원자재가 하나도 없으니까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중국에 갖다 주는 겁니다. 중동에 갖다 주고 수입을 안 한 거예요. 수요처가 없으니까 수입을 안 한 거죠. 이게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우리 한국이 다행스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이라는 게 신용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신용이 떨어진 건 뭐냐면 그 나라의 신용이 떨어진 건 정치 시스템입니다. 정치가 안정이 안 되면 돈 안 빌려주시죠. 빌려주겠어요? 정치 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이 바닥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탈리아 15일간 있었어요. 호텔에서 이탈리아 말을 모르니까 BBC를 봐요. 우리를 그냥 무당 정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국 보도를 막 보여줘요. 너무 창피해. 진짜 한국 사람은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 동포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부끄럽다고. 근데 자요, 그렇게 부끄러우면요,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돈을 회수합니다. 근데 아직 회수율이 낮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토요일마다 촛불을 들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화염병도 안 가지시죠? 그 예전처럼 그 경찰차도 안 뒤집죠? 촛불로 껐다 켰다 하면서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런 국민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민주정부는 굉장히 시스템이 안정된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가 존경이 늘어보는 거예요. 지금 8차에 걸쳐서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보시면은 뉴욕타임스라든지 기타 그 매체들, TV들이 오잖아요. MBC, ABC 이런 걸 한번 봐보세요. 걔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시면요, 한국을 다 무시해. 딱 무시하자는 게 있어요. 촛불 국민. 이래서 시스템이 안 무너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더 악화가 되고 우리나라가 샤이 코리아이 될 뻔했는데 이 촛불이 살려내는 거예요. 저 2번 빼고 다 나갔어요. 제가 6번 살렸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좀 살려주셔야 돼요. 이게 끊어지면은 저는 굉장히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이 형이 남녀 중에서 가장 원로이신 두 분께서 제가 말씀하는 걸 경청해 주시면서 공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싱크로나이즈라고 서로 공감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누스킨처럼 강의하기 힘든 집단입니다. 저는 기업 강의를 가면 다 랜덤 샘플링에서 들어오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편합니다. 한국 여성 경제연합 이런 데 가도 편해요. 수준들을 되게 알잖아요. 근데 누스킨 오면은 항상 이 잔대가리를 부려야 돼요. 저분은 또 어떤 정도의 수준일까? 저분은 내 강의를 듣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까? 또 어떤 분은 너무 우습게 볼까? 이 굉장히 균형 맞추기 힘듭니다. 근데 참 이 두 원로께서 균형을 맞춰주시니까 오늘 생일인데 행복한 생일. 그래서 이런 난국 속에 그럼 누스킨은 어떠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누스킨도 분명히 매출이 떨어질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을 보면 아모레가 중국을 태평양하고 끝내주는 바닥입니다.
중국서 못 팔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태평양이 안 팔리고 있어요. 얘들이 어디다 공략할까요? 한국 시장으로 다시 들어와서 공략할 겁니다. 물론 누스킨보다 질적 차이가 납니다. 누스킨은 퀄리티 면에서 좀 질적인 차이가 나시고,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요, 매니아층은 두텁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매니아가 빠져나갑니다. 값에 의해서 빠져나가고 자기들 형편이 어려워지잖아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소비를 줄입니다. 그럼 뭐냐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이 어려운 기간,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가 그 어려운 시대였지만 그 당시 긴축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왔어요. 사실은 살아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좀 힘들어요. 예전보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잖아요. 지금 힘들지만 여기서 포기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비자 구축이 여러분이 이 사업을 지탱하는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소비자를, 자, 5명이 쓰던 걸 내가 5명을 더 늘려야 돼요. 2명 중에 1명이 안 쓰더라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명이에요. 이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럴 때 사람들은 뭔가를 찾습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은 자영업자는 한국의 자영업자 꼭 빠졌어요. 저는 그 락페스타 일산에 혹시 계신 분 계세요? 그 휴전선이라서 안 사시나? 저 일산에 살고 있어요. 그 주택 지어가지고 정발산 밑에 저희 집 그 TV에 2번이나 빌려줬어. 마루가 깨져가지고 빌려준 180만 원보다 300만 원, 그러니까 120만 원 마이너스 됐어. 단풍나무를 얘네들 레일을 타고 다니나 봐요. 촬영할 때 이렇게 그게 깨버린 거야.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 근처를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봐요. 내가 있는 곳에서요, 반경 1km는 커피숍 80세기 있다면 믿어주세요. 그리고요, 문을 닫고 생기는 게 커피숍 아니면요 뽑기방이라고 하세요. 요새 인형 뽑기방이 생겨요. 나라가 안 될 때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사양 사람 내지는 행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냥 뭐 크레인 같은 거 이렇게 만지면서 인형 하나 퍼가지고 희덕거려요. 아니 세상에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영업자가 얼마나 힘든가, 계속 문 닫아요. 제가 찍은 가게는 가망이에요. 첫 번째, 주인이 안 나온 가게 망합니다. 그리고 뭣도 모르고 차린 가게 있어요. 그냥 밥집 차리는 저런 자리거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에요. 이게 잘 된다면 전부 통닭집이야. 우리 그 지나가는 쪽에는요, 요 8개 통닭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새우튀김집이 생겼는데 앞에 새우튀김집이 또 생겨. 수천이 새우튀김이라고. 왕새우튀김집이 여기 계속 생긴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커피숍을 가면서 리크루팅을 좀 했었는데 너무 반응이 없어서 끊었어. 근데 저기 내가 아는 가게가 문을 닫아서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생일이라고 일요일날 왔길래 거기 갔어요. 저게 갔더니 문 닫을 준비하고 있더라고. 손님이 3명이 처음 왔대요. 오후 4시 반에 첫 손님. 예전 같으면 그래서 손님이 앉아있어요. 11월 초부터 매출이 완전히 3분의 1 토막, 반토막이 아니고 3분의 1. 그 집 가게 임대료가 250만 원이에요. 커피 5,000원짜리를요 500잔을 팔아야 돼. 근데 내가 첫 손님이야. 하루에요 커피를 20잔은 그냥 그 사람들 임대료입니다. 20잔은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그 관리비 뭐 이런 거 하려면요 하루에 최소한 팔아야 될 게 50잔 이상을 팔아야 돼요. 그래야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 닫아요. 그리고 또 아주 젊은 여성이 너무 멋지게 해서 리크루팅 해보려고 커피를 마시고 와서 커피를 좋아하니까 도와도 주려고 망했어 벌써. 내가 이틀 갔다 왔더니 문 닫고 없어졌어. 지금 자영업자들이 전부 여러분 뭐 되는 게 없어요. 되는 집은 돼. 어르신 혹시 하동강 가보셨습니까? 곰탕집의 한국 최고의 명가. 살아남는 집 그런 집은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우리 무교동에도 부민옥이라고 70년 된 집 살아남아요. 그 옛맛 그대로를 주인, 며느리, 애들, 연구목, 추어탕 이런 그런 집은 다 살아. 그런 집이 되니까 나도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지금 생기는 게 빵집, 베이커리, 커피숍,
뽑기방, 뭐 카페 다 그런 거만 안 생기잖아요. 당연하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파레토의 법칙이 있어요. 대개 80% 정도가 이제 살아갈 수 있어. 큰 돈 못 벌어도 20%는 망했어. 역전. 지금은 20%는 밥 먹고 살고 80%는 망해. 근데 이 중에서 제대로 생활이 되는 것은 5% 정도.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한국 노동연구에 체크한 거예요. 자영업자의 말로 해가지고. 자영업자 숫자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을 여러분이 컨택을 하세요. 그들이 살 방법이야. 오래 끌면 끌수록 그들은 완전히 작아집니다. 이 자영업자들 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아침에 좀 기도해요 진짜로. 한국의 자영업자가 중산층이 돼야 돼요. 그들이 잘 살아야 소비를 해. 내가 그 커피숍이 잘 되면은 이렇게 이쁜 분들이 가갖고 이스캔에서 썼어.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하면서 이게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꿀팁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절대 콜드를 가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러면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그거 끝난대요. 자기가 먼저 안녕하세요. 누스킨에서 썼습니다. 누스킨 뭐예요? 물 한 잔 주시게 된대. 잠깐 앉아도 돼요. 근데 먼저 물어봐.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그건 나오래 빨리. 저는 그런 거 안 해봤지만 여러분한테 좀 정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될까요?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사람이 있어.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낙관적인 사람하고 비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 낙관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요. 근데 비관적인 사람은 어떤 기회를 주더라도 거기서 안 될 요소를 찾아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누구야? 우리는요, 우리가 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거에 있어서 아이덴티티가 규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았기 때문에 누스킨 한다고 했죠. 자, 조지 멜로니는 산이 거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누스킨을 제대로 한번 본 거예요. 근데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의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의미가 함부로 보여집니까, 여러분? 자, 구체적인 건 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종로 바닥을 청소부가 있죠. 근데 그 청소부가 직업상 그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에 늦게 들어가시고 아주 굳은 것을 만지는데 그분은 항상 웃어. 너무 행복하게 그 일을 하세요. 청소부가. 그러니까 물어본 거야. 왜 이렇게 행복하냐고. 행복해요. 저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잖아요. 자, 내가 종로바닥을 쓸고 있다는 거하고 구체적인 것보다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어떤 사명은 다른 거예요. 이 청소는 의미를 본 거야. 일반 청소부 아저씨들은 구체적인 이 동네에서 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고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가 보이나요? 제가 해본 것은 여행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생각의 이동이에요. 저는 또 이태리 한 15일 갔다 와서 제가 부쩍 컸어. 제 마음이 커진 거예요. 생각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멀어져야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둥바둥대고 살다가 내일쯤, 아니면 토요일쯤, 북한산에 올라가든지 관악산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아둥바둥 산 게 이런 거였구나. 멀리서 보면 의미가 보이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가까이서 아둥바둥 되니까 구체적인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누스킨이 안 돼. 안 될 때 한번 떠나봐. 잠시 내려놔봐요. 잠시 이 생각을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Think different.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걸 쫙 살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잠시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여행을 떠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봐. 내가 누스킨을 하는
의미가 뭐지? 도대체 왜 내가 누수기를 손댔지? 항상 나에 대한 질문을 해보시는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자 나라가 나쁜가요 우리? 여러분 우리 나라가 추악하지 않아요. 나라를 다스렸던 위정자 집단이 잘못된 거지 우리 국민은 위대하잖아요. 우리 촛불이 우리 정치 시스템을 새로 바꿔줄 거 생각해서 외국인들 돈을 안 빼가는 거야. 이런 훌륭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광화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썩어가는 나라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아름다운 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보수 이걸 떠나서 우리 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묻는 나라 맘대로 준다고 했잖아 4년 전에. 맘만 줬으니까. 근데 촛불은 잘못돼 있어. 그래요? 자기 귀가 안 보이고 꼴 안 보이잖아. 그건 너무나 사람들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좀 구체적인 것을 보는 것보다 의미를 보는 그런 삶을 좀 살아주셔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리고 질문을 좀 하자. 우리가 부라든지 어떤 교육을 대물림한다는 것은 억지로 과외를 시켜서 가는 것보다 걔가 질문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사람 처음에 잘하잖아요. 외국 가서도 정말 잘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원리라든지 깊숙한 토론을 못하니까 변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론하세요. 여러분 같이 의논하고 같이 생각하고 한 사람의 리더를 두시되 같이 의논하고 토론해서 합의점이 나와서 밀고 나가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남의 얘기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다 자기가 똑똑하지 한국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딨어요. 다 자기 얘기가 옳은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저는 다른 사람 의견을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나와 다를 뿐이에요. 의견이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 안 되면 차선을 찾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누스킨도 마찬가지예요. 누스킨보다 좋은 네트워크 있으면 난 거기 가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경제학자로서 뒤져본 없습니다. 누스킨보다 이 통신 다단계가 꽤 많아요. 근데 그들은 나중에 안 되기 때문에 꼭 물류를 선대요. 물류라는 건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선대요. 그러면 누스킨이나 하마넥스처럼 오랫동안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나온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중소기업의 제품을 론칭에다가 나눠놓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좀 갔던 몇개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죠. 그런 회사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꼭 물류를 손을 대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회사에 물건을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사실은 이제 부모를 옛날에 잘 만나서 명품적이었어요. 그냥 좋게 좋은 거야. 그냥 합리적인 소리보다는 명품 소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지사 생활하니까 조르주 알마니는 좋은 거 많이 써요. 의상에서부터 전부 그런 걸 쓰죠. 근데 딱 누스킨에 와서 합리적 소비를 배운 거예요. 세상에 누스킨 제품이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 제품 가격이 가성비가 높아요. 근데 보통 일반인들 상대하면 높겠지만 저희들 영양크림 집사람들이 쓰는 거 보면요 6, 70만 원씩 해요. 라프레일 이런 거 써보세요. 엄청 비쌉니다. 누스킨은 에이지랑 미를 쓰면 15만 원이면 아름다운 얼굴로. 저는 친구들한테 맨날 밥 사요. 가서 친구들한테 반말하면 이분도 친구예요 그래. 몇 살가 보이냐면 저는 한 10년 알고 보더라고. 내 친구들은 지나요 더 봐. 우리 때는 다 가난했어. 그러니까 못 먹다가 갑자기 잘 살게 되니까 막 먹었어. 얘들이 다 배가 튀어나오고 얼굴이 처지고 이래요. 이러니까 저는 건강상을 했잖아 11년 동안. 그러니까 박가문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어르신 굉장히 멋지게 들어가세요. 나이가 저렇게 멋지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품위가 있게. 그리고 저도 어르신처럼 나이가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갈 것인가. 이럴 때 대해야 되는 게 누스킨이에요. 누스킨은요 제가 모르고요. 어느 날 저도 이렇게 과로식으로 일을 많이 하죠. 사진 작업하면 포토 작업하면 막 3일 밤샐 때도 있어요.
혈압을 한번 재었어요. 머리가 어찌래서. 그랬더니 140에 9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 병원에 가니까 이 자식이 좀 관찰만 해보고 혈압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연세대 나온 의학 박사니까 말을 듣고 먹었지. 2년간 먹었어.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주 특급 비밀인데 9월 3일 날 봉평 메밀밭 촬영을 갔어요. 이호석 기념관 쪽으로. 사진작가 해외에서 갔기 때문에 그날 우주 촬영이 있어. 아름다운 여인을 메밀밭에다가 가둬놓고 그 찍는 거예요. 매일 5만 원씩 내고. 근데 그날 그 작가들이 전국에서 한 500명 오니까 제가 사회를 보고 있어요. 5시부터 시작해 3시 반에 제가 콧등치기 국수 먹으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어떻게 당했냐? 2차선 도로에서 나와서 이렇게 꺾어 나가는데 전멸등이 있는 저기 내려오면 6차선이에요. 3차, 3차. 여기 내려오는데 이 친구가 오다가 그 핸드폰을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들어가는데 차가 멈춰요. 멈춰야 되는데 물론 전멸이지만 근데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꽉 브레이크 밟는데 칵 친 거예요. 나를 안 치고 내 앞에 이 운전대 앞부분 바퀴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차는 안 뒤집어졌지만 이 차가 돌았어요. 정신이 1분 30초 동안 없었어. 근데 이윽고 회복을 했어. 근데 이 박은 친구가 타락한이라고 그 찝짝 큰 거예요. 이 친구는 또 그 레카차 운전수야. 얘가 바꾼 거야. 이 새끼가 내가 안 나오니까 와가지고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 제 차는 그 아우디예요. 그러니까 거기 공장이 없으니까 그 레카차에 실려서 일산 아우디로 왔죠. 그 옆에 싣고 그리고 사회가 전화해서 내가 사회 못 본다 이런 사고가 있을까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날은 좀 덜 아프대요. 그 뒷날 완전히 이 알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움직이만 해요. 막 입원하라고 정형외과 사무장이 나를 꼬드겨. 근데 누스킨 파마렉스 하는 일산 사는 사람 자연사랑 한의원이라고 있어요. 누스킨에 강화원씨 일대 나오냐. 내가 리코진 해줬어. 어느 날 강화원씨가 블루다이먼트 하면서 사장님 덕분에 제가 블루다이먼트 했다고 밥을 사더라고. 일식집에서. 그거 같이 좀 밥을 안 시켜. 배고파 죽겠는데. 한참 기다리면 한의사 부부가 들어왔어. 그 사람은 리코팅 해줬어. 그런 사고잖아요. 거기 갔어. 성심성의과 치료를 받았지만 통원만 했어요. 뭐 보험료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머리가 좀 어찌됐든 했더니 혈압을 재요. 근데 110에 70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혈압약을 끊어보래. 혈압약 얘기. 그때부터 계속 110에 70, 110, 80이 나와요. 한 번도 어김없이 지금까지. 모르고 그러니까 맑은 강물에 내가 밀가루 뿌려버린 거지. 그 이유를 분석해 본 거야. 저는 한 주먹씩 먹어요. 파마리스 제품을. 근데 뭘까? 지금까지 그러면 2년 동안은 뭔데 그 혈압을 제로하면 130에 90, 140에 90이 나왔을까? 유스펜 3를 먹은 거예요, 제가. 유스펜 3를 먹으면 혈압이 떨어져요, 혈압이. 정상 혈압이 된 거예요. 저뿐 아니에요. 제가 또 주신 분도 그래요. 그래서 이 혈압까지 오메가3 지방산이 너무 좋은 게 이런 제품군을 보면서 제가 흥분하지 아니할 수 없죠. 혈압약을 끊으니까 2달에 가면 41,000원씩 냈던 게 굳었어. 그리고 목동 그 세남병원 가는데 교통비가 줄었고 시간을 줄였고. 그래서 이런 제품군이 있기 때문에 누스킨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경우 1년에 2번 정도씩 신상품이 정말 보도 듣도 못하는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력이 없으면 그 회사는 여러분 손대서는 안 돼요. 맨날 똑같은 걸 팔면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혁신, 이노베이션 하는 회사, 그리고 끊임없이 제조를 하는 회사. 다른 회사는 런칭해갖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만들어요. 여러분 누스킨, 아메이는 뉴트릴라이트라고 그걸 자회사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런칭만 써요. 런칭. 다른 회사, 미국의 유수사, 미국은 아메이는 좋은 걸 써요 대신. 근데 한국에서 네트워크를 한다면 전부 중소기업 걸 갖다 쓰는 거예요. 자, 런칭한 회사하고 누스킨처럼 자기들이 만든 제품을 파는 회사 다른 겁니다. 파마엑스도 누스킨이 돈을 벌어서 인수했잖아요. 파마엑스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면요 여러분 기절해요. 정말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여러분이 영업하시는 거예요. 누스킨은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법 절차부터 생산, 유통까지 다 하고
우리한테 영업을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직을 만드셔야 돼요. 조직을 만들고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을 오늘 이제 여러분 저도 생일 파티를 하러 가야 되고 여러분 또 너무 지친 시간이 오래 보실 수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저는 2분에 끝낼 거예요. 2분에.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은요. 어떤 제가 사진을 찍은 프레임입니다. 사진을 보는 건 이 사각의 프레임 속에 내가 결정적인 순간, 영혼의 한 순간을 그 필름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우리가 보면 요새는 그 항상 이 칠 있죠, 칠. 이걸 꽂아 찍잖아요. 이 속에 우리가 담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진을 잘 찍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프레임을 잘 잡아서, 구도를 잘 잡아서 마음에 드는 순간을 찍을 때 그게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듯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은 프레임을 잘 잡아야 돼요. 프레임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62년 살아보니까 프레임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면서 철학자인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계세요.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남깁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명언을 석학들이 그 말을 했어요. 내가 자신의 태도를 바꾸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은 누구를 통해서 얻나요? 좀 더 먼저 경험한 사람, 아니면 책, 그런 걸 통해서 얻게 돼요. 누스키는 바로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얘기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어떤 경우는 제품에 대한 거, 어떤 경우는 사업에 관한 거, 어떤 경우는 성공에 관한 거, 저처럼 이것저것 종합으로 전하는 사람,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판단해서 여러분의 프레임을 만드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을 이끌 거고, 이 12월 19일 정말 이제 연말 연시 중에서 가장 황금 같은 기간에 이 야밤중에 8시에 어떤 분 식사도 못 하시고 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성공하길 제가 개개인을 모르지만은 정말 제 마음 모든 걸 담아서 성공되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